자, 이번에는요. 어젯밤에 있었던 여당 대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이긴데 여기서도 대장동 이슈가 많이 다뤄졌어요. 근데 그 기사 좀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뭐죠? 명락은 그동안 많이 썼는데 또 뭐 추가됐어요? 낙용, 명추. 4명이 등장하는군요. 어제 토론하신 분들 이름이네요. 대장동 의혹에 갈라진 여당 토론회다. 이낙연, 박용진, 이재명 추미애 각각 뭔가 보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짝이 지어지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뭐 글로 써 있는데 자, 이거보다 좀 더 실감을 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내용입니다.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네. 이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당으로서나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예.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후보님 빼고 다른 후보가 흠이 있거나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비겁한 네거티브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국민의힘 쪽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저를 자꾸 공격하고 의심하는 부분인데 국민들께서 이 진상은 이미 가려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설계하고 주도했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공공성 관련해서 다른 데와 다르게 민간 개발과 다르게 어떤 공공성을 확보를 하셨는지. 공방들이 오간 거죠. 근데 2명씩 짝이 지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는요. 자,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 이슈. 이게 불거졌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이게 타격까지 하니까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악재가 났다 이랬는데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 보면은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분석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설계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이제 2014년, 15년 그렇죠. 이 무렵인데 예. 그때 그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여러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찍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을 거고 뭐 그런 말을 지금 국민들은 더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종우 평론가. 네네. 대장동 의혹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소폭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네. 어떤 배경일까요? 수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보죠. 기시감이 있어요. BBK 기억하시죠? BBK. 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예. 현재는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잖아요. 그때 경선 경선 과정에서 과정이죠. 이명박 후보의 BBK 굉장히 사실 이 박근혜 후보에서 세게 공격을 예. 하고 큰 어떤 그런 파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죠? 이명박 후보가 끝내 이겼어요. 경선에서. 근데 전체 지지율에서도 예. 또 물론 뭐 박근혜 후보하고 엎치락 뒤치락 뭐 한 상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어쨌든 후보가 됐습니다. 예. 지금 과정이 딱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본선이 아니다 이건 현재. 예.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여론조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경선 과정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도는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중도층들이 무당파나 부동층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본선 뭐에서의 1대1 이 예. 상황 속에서는 서서히 무당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당파나 부동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양쪽 다 아주 치열하게 후보 토론이 있기 때문에 예. 양쪽에 지금 대답을 하는 주요층들은 적극적 지지자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만 만약에 민주당만 따졌을 때 이낙연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어떤 대답이 나왔다면 만약에 예. 가상 대결에서 예. 야당의 어떤 후보들과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대장동 의혹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의심스럽긴 하나 이낙연 후보가 보니까 경쟁력이 아직도 낮아. 그렇다면
아직은 이재명 후보에게 내가 지지를 해야만 야당을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결과가 전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것.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로 판단을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뭔가 결집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결집하는 양상이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예. 근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장동 의혹이 전혀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텐데 본선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뭐 유지 또는 소폭으로는 뭐 이런 게 분석돼 조사 결과 나오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래서 대세론이 무서운 거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기도 하고 예.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기는 상황들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 달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후보에게 대세가 몰리는 현상들은 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10% 정도 높은 상황이에요. 높게 나오죠. 이런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후보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밭이 안 좋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농부에 대한 선택,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누를 수 있을 만한 민주당 내부의 다른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장동 문제인데 맨 처음에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뭐 이재명 게이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광주 전남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국민의힘 게이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재명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여론들이 환기가 되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야당의 주장을 가지고 예. 여당 후보를 갖다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내부적인 거부감이 생긴 분명히 거다.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 이재명 후보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아웃사이더는 또 이재명 후보는 뭔가 해낸다. 뭐 도덕적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검증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뭔가 해내는 것 같고 정권 교체와 정권 창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으로 하지만 워낙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6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세론을 깰 만큼의 민주당 내부에 있는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 또는 어떤 아젠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아마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뭐 10월 초순이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결집 효과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짧게 추가 좀 드릴 텐데 이종우 평론가가 아까 방금 설명하셨을 때 이거 김종욱 교수님 답변을 해주세요. 본선에 가면 모른다. 무당층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뿐이다. 본선 가면 어떤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는 거의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움직이는 상황인 거고요. 이슈마다 어떤 지지 표명 방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어떤 비판적인 입장들 갖다가 막 들쑥날쑥히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가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팩트가 나오면 큰 문제가 아닌 거죠. 후보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는 본선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없고 명확한 그 판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분석과 전망을 이제 섞어서 해주셨어요. 뭐 다양한 갈래를 좀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거취 탈당을 했는데 이제 의원직에 관한 거취가 되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곽상도 손절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퇴 안 하면 제명 검토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역풍 차단을 위해서 강경 대응을 하는 거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은 사퇴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수사 결과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시라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 사안에서. 그래서 다만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일단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다음에 나는 수사받겠다. 이렇게 나오셨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실 실망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버지의 사건이었지만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실 줄 알았는데 사퇴서가 아니고 탈당계여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김재수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앞서 이준석 대표나 정미경 최고가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털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확실히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리고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 공통된 의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정미경 최고위원도 지도부로서 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사퇴를 통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수사를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이고 뭐 또 이제 최소한 의원 일부들이 또 모여서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를 본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 곽상도 의원에게 사퇴를 먼저 하고 그의 수사를 받아서 우리 확실하게 털고 나가서 대장동 의혹을 밝혀내자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희 변호사.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거부를 했어요, 사실상.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저는 사퇴 안 할 줄 알았고요. 사퇴 안 할 줄 알았고 어떻게 얻은 금벤치인데 그 사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끝까지 이제 본인이 거부를 한다면 이제 뭐 국회 윤리위원회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있나요? 네, 거의 가동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에 관련돼서 되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윤리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전례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삼 의원이. 한참 전이네요. 70년대 아닙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제명이 되리라고는 뭐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끝까지 본인이 지금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에 관련된 그 50억 원 그 금액이 정당한 그 노력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계속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안 나가겠다, 국회의원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명확한 것은 뭐 이 방법밖에 없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말을 손절 뭐 이렇게 썼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뭐가 조치가 들어가기가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